네, 안녕하세요. 토삼입니다. 네, 이번에 뭐 9회차 2월 됐고 10월차 네, 승호패 또다시 2월 된 회차 왔는데 일단은 이번에도 제가 한번 느껴본 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시에다드 대 셀타비고 경기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75.7%로 이게 아마 지금 1등 투표율일 겁니다. 이게 1등 투표율이야. 아, 진짜 이상하죠. 이게 어떻게 1등 투표율일까라는 생각도 막 들고요. 그냥 그런 그렇습니다. 어쨌든 3위 대 14위 경기고 소시에다드가 5연승 중이다. 셀타비고를 상대로. 그리고 상대 전적이 홈 3연속 같은 결과가 없었다. 단 한 번밖에 없었다. 현재는 셀타비고를 상대로 2연승 중이다. 뭐 이런 뭐 자료가 있었고요. 그리고 현 두 팀 매우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투표율은 75.7%, 이런 식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1등 투표율이고 저는 두 팀의 흐름이 나름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좀 소시에다드가 유리해 보인다고 해도 75.7%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배당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 1.67에 3.20에 4.45라는 배당을 받았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흐름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에 지금 배당 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셀타비고는 버릴 수 있었고요. 승무 라인에서 이제 조정을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저 원래는 단통승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근데 뭐가 좀 걸렸냐면 일단은 1번에 무겁다라는 패턴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어서 이렇게 이어지는 패턴이었는데 이게 지금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근데 이번 회차에 이런 패턴이 굉장히 많아서 연이 이제 두 번 연속 였고 어쨌든 이런 패턴인데 막 그렇게 큰 패턴은 아니었고, 그래서 패턴은 딱히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28개 픽에서 28개 픽에서 0개입니다. 무승부가. 이거는 진짜 처음 봤어요. 저는 이런 거. 어떻게 무승부가 28개 픽을 모았는데 0표일까? 그래서 이거를 믿어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무승부가 0표일까? 사람들이 왜 무승부를 안 보는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일단 배당은 들어올 수 있는 배당입니다. 일단 들어올 수 있는 배당이기도 해서 확실하게 승부로 가주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왜 무승부가 없을까요? 사람들이 왜 무승부를 안 보는 걸까? 막 진짜 고민 많이 합니다. 어, 두 팀 상대 전적 보니까 8승 2패인가?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가? 상대 전적에서 10경기 중에서 무승부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0표라고 하기에는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저는 이 경기는 승무 라인으로 결정을 했어요. 어쨌든 네, 단통이라면 승을 가고 싶고 무승부까지 한번 받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은 분명 나올 수 있는 배당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지만 단통이라면 무조건 승이라고 생각하고. 야, 어렵네요. 이거는 많이 어렵네. 어쨌든 승무 결정을 했고요. 2번은 브랜드포트 대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일단 흐름 자체가 당연히 브랜드포트가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경기고 8위 대 12, 순위 차이는 별로 없지만 일단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지금 현재 흐름이 너무나 안 좋죠. 상대 전적은 1승 5무. 뭐 그렇지만 브랜드포트 쪽으로 많이 몰려야 되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브랜드포트가 무승부 비율이 좀 많은 팀이다 보니까 승에 있어야 할 투표율이 무승부로 좀 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어려운 경기라고 저는 판단을 일단 내리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서는 패턴이 좀 센 게 있었더라고요. 저는 무겁다라는 패턴과 승없다라는 패턴을 구했는데 일단 무겁다는 이 2연무, 근데 이 2번 라인에서 3연무 나오는 게 6년간 한 3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직접 보여드려 보면 일단 여기가 3연무가 정말 안 나오는 구간입니다. 하나, 또 어딨냐. 네, 정말 안 나오죠. 무슨 뭐 여기 이상 두 개밖에 나오지 않았네요. 그래서 3연무가 정말 안 나오는 구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승없다라는 패턴이 존재했는데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네, 여기 끝에만 이렇게 돼 있고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승없다라는 패턴도 있다. 보통 이럴 때는 승과 무 둘 중에서 하나로 결정을 해서 가곤 하는데 저는 이 경기를 딱 봤을 때 당연히 브랜드포트 쪽으로 많이 유리해 보이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승부 라인으로 막아야 되는 건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경기를 그냥 지울게요. 네, 전 지우기로 결심 먹었습니다. 왜냐면 이번에서 좀 맞아본 줄 기억이 없고, 제가 투픽스면 꼭 그 결과 마지막 투픽스면 꼭 안 찍은 그 결과로 나와요. 그래서 이번은 그냥 지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패턴에 무부 없다가 정말 강한 게 있었음에도 일단은 배당적인 부분에서도 3.90이라는 배당이 들어올까 이런 의심도 되고, 또 사람들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을 많이 보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일단 이거는 승무패로 결정은 내리지만 가장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게 무승부고, 승패가 가장 투피기로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긴 해봤습니다. 근데 좀 어려운 경기였다. 그래서 어쨌든 2번은 이런 식으로 승무패로 지워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포트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입니다. 근데 배당적인 부분에서는 다 뜰 수 있는 경기네요. 그래서 지우는 느낌이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는 브라이턴 대 풀럼인데, 이 경기가 진짜 이상했던 게 정배가 1.5릭입니다. 근데 투표율은 43%예요. 매칭이 안 돼요. 이거는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브라이턴이랑 풀럼이랑 현재 분위기가 6위 대 7위고, 두 팀 흐름은 브라이턴이 좀 더 낫긴 하지만 풀럼이 그렇게 높은 배당을 받을 정도의 경기는 아니다 라고 판단을 내려서 풀럼의 승을 배제했습니다. 기대 배당에 비해 너무나 높다. 그래서 이거는 들어오지 않는 배당이다. 승무 라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원래 이랬으면 단통 승을 당연히 갔을 텐데, 당연히 갔을 겁니다. 근데 이거 무승부도 들어올 수 있는 배당이고요. 투표율이 이게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3번도 승무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28개 픽에서 3등분 되어 있죠. 굉장히 이 경기를 헷갈려 한다라는 느낌이 있고, 승없다라는 패턴이 살짝 있긴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딨냐, 승없다는 이건데요. 이 승, 무, 패, 무, 승. 네, 이거는 그렇게 센 패턴이 아니어서 별로 참고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승무 라인으로 3번까지 마무리를 지었고요. 4번 경기 에버턴 대 리즈입니다. 에버턴이 감독이 바뀌었죠. 그리고 리즈도 아마 감독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임시 감독, 뭐 그걸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에버턴은 감독이 바뀌면서 아스날을 잡았습니다. 홈에서. 두 팀이 현재 흐름이 별로인 건 맞지만, 에버턴은 직전 홈 경기에서 아스날을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버턴이 정배를 받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고, 리즈도 마찬가지로 흐름이 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에버턴이 이번 경기는 잡아야겠다라는 느낌이 당연히 들겠죠. 근데 저는 배당이 너무 높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짝홀홀이기도 하고 핸디값으로도 너무 많은 높은 배당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에버턴의 승보다는 리즈 사이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무승부로 결정을 내리긴 했습니다. 투픽이라면 무패인데 저는 이 4번에서는 단통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고, 4번에는 패턴이 패없다가 있긴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가는 패턴이거든요. 연달아서 그러니까 승승패패, 승승 두 개로 이어지다가 패무승패 이런 식으로 하나로 바뀌어요. 그래서 패없다라는 패턴이 살짝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고려를 해서 그냥 무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4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 가보겠고요. 5번이 올버햄튼 본머스입니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올버햄튼 쪽으로 갈 경기고, 이게 2등 투표일 겁니다. 아마 맞죠? 근데 전 이 경기가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일단은 본머스는 원정에서 7연패를 하고 있고, 실점이 7경기에서 15실점을 하고 있는 팀. 근데 득점은 단 3득점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3득점마저도 한 경기에 몰아넣은 득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본머스가 너무나 안 좋은 형편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울버햄튼은 최근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 아스날, 브라이턴 이런 팀 등을 제외하면 지지를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머스를 상대로 울버햄튼이 당연히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게 정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이 울버햄튼이 1.54라는 배당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경기의 배당은 울버햄튼 승으로 안 들어올 확률이 좀 있습니다. 이게 안 들어온다, 100%안 들어온다 이게 아니라, 저는 이번 회차에 항상 저는 매번 강하게 보는 이변 경기가 있었잖아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한 경기 정도는 무조건 엄청 강하게 이변을 보는 경기들이 있었어요. 뭐
뭐 몇 회차지? 그러니까 뭐 아무튼 있었는데 이번 10회차 10회차에 가장 큰 이변 경기는 본머스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변일 거예요. 제 생각에는 프로토로도 2.14를 가져갈 볼만한 그런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울버햄튼을 본머스를 상대로 이 7점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팀이 상대로 이 핸디값을 이렇게 준다라는 거는 너무 높은 배당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언오버를 봐도 이 경기는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오버에 엄청나게 많이 몰려있을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더로 몰려있네요. 죄송합니다. 왜 언더로 몰려있지? 뭐 어쨌든 저는 본머스가 이길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4.95라는 배당이 되게 생소해요. 그래서 이변을 잡으면 당연히 이제 무승부를 잡고 싶긴 한데 저는 이 울버햄튼 경기 사람들이 무승부까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근데 아무도 볼 수 없는 무패 라인이라고 일단 잡고 싶긴 합니다. 저는 근데 이 금액이 부족하거든요. 4.95 3.5냐 4.95냐 두 개 중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결정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변을 잡는다면 당연히 무승부를 잡고 싶으실 거고, 또 여기서 패없다라는 패턴이 살짝 존재하긴 했는데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3연속 패배, 그리고 그 직전에는 3연속 무승부, 이래서 패없다를 적어 놓은 거긴 하거든요. 무무무 패이기 때문에 이번엔 패없다라는 패턴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긴 한데 센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어쨌든 저는 이번 경기가 이번 회차의 가장 큰 이변 중 하나다라고 생각해서 단통패로 한번 이 경기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토로는 아마 2.14 이거를 가져가려고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제 주력 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베티스 바이아돌리드입니다. 베티스 바이아돌리드는 1.51이라는 배당을 받으면서 굉장히 불안한 배당을 받았어요. 즉 이거는 무승부까지 나올 수 있는 배당입니다. 5배당은 진짜 아니에요. 5배당은 나올 수가 없는 배당이라고 생각해요. 나와봤자 무승부까지 나올 수 있는 배당이다. 근데 베티스 바이아돌리드가 5위 대 13인데 리그 상대 전적에서 3연무가 없었어요. 지금 현재 2연무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무승부를 배제를 합니다. 저는 이거 아까 배제했죠. 무승부 배제했으면 당연히 승밖에 안 남습니다. 그리고 바이아돌리드가 클린시트를 하면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 3경기 동안 그거에 비해서 5배당을 받았다라는 건 너무나 높은 배당을 받았다. 근데 베티스는 하필 홈에서 너무 망가져 있는 상태고 근데 1.51이라는 배당을 이렇게 받았다? 정답은 이거지 않을까. 2.60이라는 핸승을 가져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면 5.6배 갈 수 있죠. 저는 이렇게 두 개는 주력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은 어쨌든 승 고정이고요. 뭐 1점 차로 이길 수도 있는 경기이고 하다 보니까 이거 핸디값은 그냥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쨌든 이거는 베티스 승을 본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던 거고, 6번에 무승부 없다 패턴 정말 강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를 배제를 했습니다. 이거 아마 2연속으로 이어지는 무승부가 여 라인에서 많이 없었을 겁니다. 많이 없어서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걸 거예요. 몇 개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쨌든 무없다 이렇게 적어 놓겠고요. 여기까지. 그리고 7번 뉴캐슬 리버풀, 이 경기는 제가 이제 배당 뜨기 전에도 굉장히 이상하다고 느꼈던 배당이에요. 일단은 경기예요. 일단은 해외 배당을 딱 봤을 때도 뉴캐슬이 굉장히 높은 배당을 받았더라고요. 리버풀이 원정에서 최근에 너무나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뉴캐슬은 홈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 실점도 최소 실점을 하고 있는 팀이다. 그런데 배당은 지금 2.28을 받고 있다. 이거는 리버풀이 이길 것 같은 그런 배당을 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처음에는 배당, 이거 국내 배당 뜨기 전에, 이거 국내 배당 뜨고 나서도 2.50이라는 배당을 그냥 단통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저는. 근데 진짜 저도 뭐 다 찾아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대부분 사람들이 다 리버풀 단통을 가요. 근데 투표율은 그렇게 되면 리버풀 투표율은 이거는 거의 50%에 가까운 투표율이 돼야 돼요. 제가 그동안 승부패를 해온 경험상. 근데 그렇지 않고 3등분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뭔가를 방어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단통패로 정말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기에서, 그러니까 배당만 봤을 때입니다.
이렇게 투표율이 안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단통 패였는데 저는 여기 뉴캐슬 승까지 맞춥니다. 이런 핸디캡이 높잖아. 분명 높은데 뉴캐슬이 또 뭐 주축 선수가 몇 명 부상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60, 4.10 두 개 중 하나 들어오면 너무나 높지만 이런 거에 좀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저도 배당으로 맨날 할 때 1.48이면 들어오겠지 뭐 이러는데도 이걸로 그냥 떠버리고, 그리고 뉴캐슬이 리버풀을 이겨본 적이 없더라고요. 네. 12경기 동안 리버풀한테 이기지 못했는데 이번 시즌은 확실히 다르고, 뭐 그리고 뉴캐슬이 이번 시즌 유일하게 진 팀이 또 리버풀이죠, 하필.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 리버풀이 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직전에 에버턴을 리버풀이 잡고 왔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흐름이 뉴캐슬이 훨씬 더 좋은데 근데 왜 사람들은 다 리버풀로 보고 있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리버풀 승은 받추고 뉴캐슬 승까지는 갈게요. 무승부는 왜 안 보냐?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패턴이 하나 있었는데, 일단은 뉴캐슬은 리그 현재 3연무인데요 3년간 4연속 무승부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승부를 배제하고 승패 라인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7번엔 패턴은 존재하지 않았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상하죠? 나뉘어 있죠. 왜 그런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리고 뭐 제가 유튜브에서도 많이 다 찾아보곤 하는데 다른 분들도 다 리버풀 사이드를 보고 있고, 진짜 뉴캐슬 가져가시는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뉴캐슬 승으로 뜰 수 있는 그런 경기지 않을까. 7번은 승패로 나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8번에 마요르카 비아레알인데 저는 이번 회차에서 가장 강하게 믿고 있는 패턴 중 하나가 바로 이 8번 경기입니다. 다이아몬드 패턴 제가 뭐 많이 말씀드리죠. 근데 이게 뭐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8번에는 승 없다라는 거를 일단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요르카 승은 배제를 했고 배당을 받는데 3배당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상한 게 일단은 12대 8이 경기이기도 한데 원정에서 비아레알이 지금 정배를 받을 이유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리그 원정 성적이 비아레알은 매우 떨어지고요. 또 비아레알이 제가 알기로는 체력적으로가 아니라 지금 현재 3연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 마요르카는 지금 홈에서 4경기 연속인가 3경기인가 뭐 어쨌든 엄청 잘하고 있지 않나요? 마요르카가 1대 0으로 4번 연속 이겼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홈에서 어쨌든 맞네요. 뭐 레알, 뭐 AT 마드리드, 뭐 바야돌리드, 셀타비고 뭐 그리고 5경기 연속으로 지고 있지 않네요. 5경기 5득점 1실점. 근데 비아레알은 원정에서 성적이 별로 안 좋고, 근데 이 경기가 어째서 홈에다가 3배당을 이거 약정배도 아니고 역배도 아니고 그냥 완전 역배를 줬어요. 땡땡. 이거는 마요르카 승 안 갈 수 있는 저의 그냥 확실한 근거가 됐는데, 근데 뭐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고 맞는 걸로 가셔야 돼요. 저는 8번에 일단 패턴도 그랬고, 네. 그래서 이거는 무패 라인으로 결정을 했지만, 무승부 패배 뭘지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비아레알이 왜 원정에서 정배를 받았을까? 이게 정말 저는 궁금해요. 정말 궁금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무승부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도 일단 단통으로는 무승부로 가겠습니다. 근데 무패 라인을 보고 있긴 하다. 9번 경기, 사실 이 경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70% 3경기인가 4경기 있는데 저는 일단은 6번 경기는 단통, 1번 경기는 정배, 무승부 이렇게 가져갔죠. 만약에 1번이 정배가 뜬다면 나머지 이 9번 경기와 13번 경기에서 역배가 하나는 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 주는 게 맞는데, 일단 레알 마드리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오사수나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보면 일단은 9위 대 2위고요. 그거죠. 동기부여라고 할까요? 그거를 레알 마드리드는 무조건 승리를 챙겨야 됩니다. 이제 무승부도 아니고 무조건 승리를 챙겨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오사수나는 승리를 챙기면 이제 유로파 이런 곳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어쨌든 동기부여가 둘 다 있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좀 더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최근 흐름만 봐도 레알 마드리드가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클럽 월드컵, 라리가 이런 데서 계속 득점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골맛을 봤기 때문에 오사수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경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근데 이제 오사수나가 무승부 비율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10경기 동안 무승부만 6번을 했으니까 최근에. 근데 레알 마드리드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는데 오사수나가 또 찾아보니까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11년도부터 18경기 동안 못 이기고 있더라고요. 네. 이거 분명 레알로 단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경기는 아니었지만 저는 오히려 이번에 오사수나가 레알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배당을 확인을 해봤어요. 일단은 1.68이라는 배당을 받았고 1.93 배당. 이거 괜찮은 배당을 줬거든요. 어떤 게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무승부는 배제를 패턴으로 지웠어요. 일단은 두 팀 상대 전적에서는 2연무가 없었습니다. 직전에 무승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승패로 나눴고요. 진짜 이거는 너무 레알로 가고 싶은 경기였어요.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8개 픽에서 25개 픽이 모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레알을 보고 있는 건데 무승부도 안 보고 있죠. 저도 그거에 동의해요. 근데 오사수나가 18경기 동안 못 이겼다. 최근 흐름 레알 마드리드가 훨씬 좋다. 배당은 확인해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요즘에 득점을 많이 하기 때문에 3.05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기인데 이상하게 이게 좀 눈에 거슬리네요. 4.05라는 게. 그래서 그냥 승패로 결정을 지었고요. 10번 엘체 대 에스파뇰. 이 경기는 또 말씀을 드려보죠. 일단 22대 17이고요. 에스파뇰은 이번 시즌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입니다. 엘체는 이번 시즌 딱 1승만 있는 팀인데 직전에 홈 경기에서 하필 직전 홈 경기에서 승을 얻었어요. 근데 지금 무승부가 43.2%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배트맨 구매율도 75.6%까지 올라가 있고 이거는 아마 배당적으로 좀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일단 두 팀 흐름 자체가 둘 다 별로예요. 둘 다 별로고 여기서 이제 뭘 골라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10번에는 제가 갖고 있는 패턴 중에 가장 강한 패턴 중 하나. 여기 이렇게 패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런 패턴으로 5번 연속 패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딱 2번 있었어요. 이 라인에서 이렇게 여기 10번에서 11번, 12번, 13번, 14번으로 떨어지는 이 패턴으로 5연패가 나왔던 적은 딱 2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를 지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파뇰의 승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엘체 아니면 에스파뇰이다. 근데 하필 엘체도 2.60이라는 배당.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딱 1승만 있는 팀인데 2.60이라는 배당 되게 현혹이 되죠. 근데 저는 여기 쌍수 있어가지고 두 개 중 하나는 이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단통 무를 결정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투표율도 좀 높기도 했고요. 분명 에스파뇰이 이번 시즌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엘체 사이드에서 단통 무승부로 여기를 한번 승부를 또 봐보려고 하고 있고요. 11번 맨유 레스터. 이거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는 처음에는 진짜 레스터 단통 승까지 보고 있던 경기였는데 왜냐면 이제 배당을 딱 봤을 때 맨유가 지금 체력적으로도 안 좋은 상태고 카제미르 선수도 못 나오고 핵심이죠 거의 카제미르 선수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바르샤 원정을 갔다 왔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근데 레스터가 최근에 폼이 괜찮아요. 폼이 괜찮고 직전에 토트넘을 상대로 거의 대승을 거두고 왔기 때문에 2경기 연속으로 4득점 4득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맨유를 상대로도 충분히 해볼 만해 보이는 경기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레스터는 지금 4경기 연속으로 지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하필 맨유는 악재가 좀 쌓인 상태야. 그리고 맨유를 상대로 레스터가 또 최근에 상대 전적에서 직전 9월 2일날 했던 작년 9월 2일날 했던 맨유 경기 맨유가 이기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레스터가 맨유를 굉장히 많이 괴롭혀주고 있었다. 즉 이런 걸 모든 걸 다 종합해 본다면 맨유가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경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핸디값도 굉장히 좀 높은 느낌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경기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맨유는 또 득점이 괜찮아. 괜찮은 상태야. 그래서 이거를 참 고민을 진짜 많이 하다가 승 아니면 패 이 두 개로 결정을 내리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네, 진짜 어렵다. 이건 아직까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경기 중 하나인데 그냥 맨유 승 가겠습니다. 배당 갭을 이렇게 많이 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핸디값은 그냥 이건 쳐다보지 말고 이번 경기는 그냥 1.48. 근데 좀 걸리긴 합니다. 사실 핸디값 너무 높아요. 이게 너무 높아. 너무 높아서 문제인 것 같아요.
3.3, 3.55가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고. 근데 맨유가 3점 차 이상으로 이기는 배당이 레스터가 이기는 배당보다 또 낮다라는 것도 레스터 승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맨유가 1점 차로 가까워서 이기지 않을까. 네. 맨유의 위닝 멘탈리티를 좀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원래 이거였는데 이걸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라요 대 세비야고요. 이 경기도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세비야가 직전에 PSV를 대승을 거두면서 왔어요. 체력 안배를 해야겠죠. 지금 이틀인가 3일 만에 다시 경기를 뛰는 거기 때문에 이틀이죠, 이틀 만에 뛰는 거 맞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체력적으로 불리한 상태고, 라이온은 이번 시즌에 6위를 하는 팀입니다. 3경기 연속으로 지금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 홈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팀이에요. 직전에 알메리아를 2대0으로 잡기 전까지는 2연패를 달리긴 했지만 어쨌든 2대0으로 잡으면서 다시 좋아진 폼을 그리고 있다. 세비야는 사실 이번 시즌은 리그보다는 컵 경기를 굉장히 중점을 많이 두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최근에 폼이 많이 올라왔고, 하지만 리그 원정에서 5경기 연속으로 승리가 없어요. 승리가 없습니다. 애초에 5경기 연속으로 리그만.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당연히 홈팀이 좀 더 유리해 보이는 조건이 됐겠죠. 근데 라요가 지금 배당을 받고 있는 걸 보면 핸디값으로 4.70, 3.75 이런 식으로 받고 있는데 이게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게 좀 들어올까? 4.70은 일단 너무 높고 들어와봤자 3.75일 텐데 오히려 1.52가 더 낫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세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패 라인으로 일단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세비야가 한 번 더 잡아주지 않을까, 이런 판단으로 세비야 승을 가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는 노코멘트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저는 픽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여기는 단통으로 패를 한번 가보겠다. 다음에 토트넘 경기인데 토트넘이 이제는 이긴다라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왜냐면 너무 못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못하고 골 넣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전혀 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웨스트햄을 만났습니다. 최근에 첼시랑도 비기고 뉴캐슬이랑도 비기고 그 전까지는 2연승 달리고 있고, 최근 7경기 동안 1패밖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토트넘 0 아니거든요. 0 아니에요. 정말. 그리고 감독도 아프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 대체 감독으로 이제 수석 코치인가 그 분이 이제 하신다고 이행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배당을 보면 이상하게도 핸디값이 3.10으로 제일 낮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토트넘 승리로 거의 가까운 배당이지 않을까. 이거라는 답은 그건 아닌데, 이거 아니면 이거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저는. 근데 어쨌든 토트넘 승으로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경기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3번이 아마 토트넘. 오케이. 어쨌든 저는 이거는 토트넘 승, 이거 원래부터 이거는 좀 결정하고 들어왔던 토트넘 승으로 이거는 고정을 했어요. 애초부터 저 이 값을 보고 확신을 매겼고요. 웨스트햄이 받고 있는 3.85라는 배당은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느낌이 너무 세게 들어서 토트넘에 그냥 단통승 들어올 것 같다 말씀드려보고, AT 마드리드 대 빌바오 이 경기가 진짜 제 머리를 진짜 아프게 했는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 경기는. 근데 일단 AT 마드리드 빌바오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거를 풀어 나가야 될지, 배당으로도 좀 풀기가 힘들었고, 현재 흐름 이제 4위 대 7위 싸움인데 뭔가 AT 마드리드가 뭔가 엄청 우세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이 경기가. 전혀 안 들더라고요. 그 막 엄청 우세해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이. AT 마드리드가 홈에서 무승부를 너무 많이 하기도 하고, 빌바오가 최근에 원정에서도 뭐 FA컵 해가지고 골도 굉장히 많이 넣고 있고, 다만 이제 좀 걸리는 건 리그에서 성적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최근에는 2연승을 거두긴 했지만 그다지 원정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은 팀은 아니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분명 AT 마드리드가 좀 더 유리해 보이는 건 맞는데 이걸 어떻게 단통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경기인 것 같아요. 근데 14번은
무겁다라는 패턴이 존재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예, 이렇게 이어졌던 것 같거든요. 계속 엇갈려서 가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확실하게 무겁다라고 딱 저는 못을 박았고요. 그러면 이제 승패 라인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모으고 있던 패턴을 딱 보니, 패턴이 아니라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의 그 픽을 봐보니까 딱 4표밖에 없어요. 4표. 전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인데 오히려 홈팀 쪽으로 엄청 많이 몰려있고 무승부조차도 그렇게 많이 몰려있지 않은, 그러니까 이걸 홈팀 승으로 굉장히 강하게 보고 있는 거죠. 전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패도 분명히 뜰 수 있는 배당이기도 하고, 분명히 패도 뜰 수 있는 배당인데, 그래서 이 경기는 AT가 이기면 1점 차로 이기겠구나, 굉장히 간당간당하게 이기겠구나, 근데 빌바오가 이길 수도 있는 경기였구나, 고민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AT 마드리드로 선택을 했습니다. 저 이렇게 13, 14번 정정배로 가는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정정배로 가보려고요. 예. 이거는 도저히 이걸 못 받아들이겠어요. 이 4표를. 이 4표가 어느 정도 어느 느낌인 거냐면, 지금 이 9번, 그러니까 얘 뭐 누구냐, 오사수나 픽보다 못 받은 거예요. 이 4표가. 여기서 4표 이하로 받은 게 이거 하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 빌바오가 어떻게 4표인지 의문이 들어서 그냥 승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8,000원 정도를 이제 구매를 할 거고, 확실히 1, 2, 3번에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 근데 또 1, 2, 3번을 통과 못할지 여러분들께서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 두 개 중 하나가 패라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전 토삼이었습니다.